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헌입니까? 아닙니까? 위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역구에 내려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관봉권 띠지 청문회라든가 또 여러 술파티 수사 관련 청문회에서 보면 그 검사들이 그렇게 오만할 수가 있느냐. 검찰청 폐지 위기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오만할까? 정말 이거 총장이 없어 그런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오늘 어떤 야당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청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마지막 청문회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과거에 검찰이 지금까지 국민들로부터 칭찬받은 박수받은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뭐 호불호가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뭐 나쁘고 전부보다 좋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현장에 가봤고 최근에 윤석열 탄핵 관련은 현장에 가봤지만 국민들이 정말 개에다가 검찰이라고 써붙이고 다니면서 검찰 개혁을 요구했고 뭐 어떤 검찰 개혁을 요구하든 간에 첫 번째가 검찰 개혁이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역사상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 차장님, 예, 그 혹시 그 대검찰청인 해치상 아십니까? 이 해치상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예, 뭐 관심 있게. 이 해치상은 1999년에 법의 날을 맞이해서 대검 로비에 설치했던 해치상입니다. 그동안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하도 비판을 많이 받고 직접 수사권, 주차장까지 단속하고 음주단속까지 하면서 비판을 받게 되면서 검찰이 이번엔 법 집행 기관으로 바로 서겠다라고 약속하면서 해치상을 대검 로비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무렵에 검찰총장이 2명이 구속이 되는데 그 두 명이 구속된 이유를 해치로 들린 겁니다. 해치는 알다시피 전설의 동물이고 악인에 대해서 악한 사람을 뿔로 들이받는다 합니다. 이 뿔로 검찰을 들이받는다 해가지고 해치상을 대검 NDFC 옆으로 옮긴 걸 아십니까?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검찰이 이런 국민들의 비판이 오면 자성하거나 개혁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밖으로 돌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준사법계라는 말을 동원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번 가서 해치상. 과거에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준 것은 해방 후에 일본 순사들이 워낙 드세고 독립지사를 탄압했기 때문에 그 견제용으로 직접 수사권을 준 겁니다. 근데 검찰은 처음부터 마치 직접 수사권 있는 것처럼 악용했어요. 군사정권, 독재정권 때는 정권의 군사정권을 합리화시키는 정권에 부역을 했어요. 사법수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인혁당 사건도 검찰이 기소했기 때문에 그 하루 만에 사형 집행되고 그런 치욕스러운 사건을 하게 됐고요. 80년대 불임 사건 등 아시죠? 정말 무수한 희생자를 엄청 많이 양산했는데 이게 검찰이 부역한 결과입니다. 문민정부에 있어서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대로 수사권을 확장했어요. 주차장법 위반까지 단속 아시죠? 과거에 자정 안심하고 운동 예, 이렇게 하면서 검찰이 정말 마치 자기들이 사법의 최고봉인 양 그리고 그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강압도 불사했고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까지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검찰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막지한 수사로 몰아붙였죠. 그게 바로 조국 사건입니다. 정말 현대판 멸문지화 사건이라고 할 정도로 일가족을 무자비하게 초토화시키고 또 검찰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정말 압수수색 그리고 피사실 공표로 공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윤석열이 총장이 들어서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과거에 대통령 2명을 구속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 윤석열도 이제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저는 대호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검찰권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윤석열은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전 정권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피사를 공표하면서 전 정권을 몰아붙이게 됐고 그 결과 대통령까지 당선하게 된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 정말 검찰 정권을 제물로 삼아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윤석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이런 원죄를 저지른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정말 윤석열 정권 된 정권으로 바뀌자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아시죠? 정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면접으로 일관하고 야당에 대해서는 주야장천 압수수색으로 겁박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검찰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 해체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킨 배경에는 바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이 있습니다. 그 검찰을 믿고 내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국정감사기관의 검사장들 태도를 보니까 아직도 검찰이 별을 나면 멀었구나. 이런 검사들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고 제가 이번 주말에 지역구에 내려가서도 검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 많이 혼내주라고 그럽니다. 사장님 그 말을 꼭 귀담아 주십시오. 지금 검찰이 역사적으로 78년 만에 폐지되게 된 거 검찰이 초래했고 검찰이 자업자득이고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검찰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일을 했던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검사들이 지금 말이죠. 마치 검찰권 폐지는 차장님도 말씀했지만 헌법의 오점이다. 또는 검찰권 폐지는 헌법의 폐지다. 또 어떤 검사는 검찰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을 3.1운동에 비유했어요. 맞습니까? 검찰이 이렇게 집단행동에 대해서 차장으로서 총장이라 생각하고 엄히 다스립시오. 이거 공문법 위반이고 그렇지 않으면 검찰은 영원히 국민적 요구를 배반하는 조직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78년 동안 이어져 왔던 검찰청이 법률에서 문을 닫으니까 그 서운한 감정, 그 아쉬운 감정이 조금씩 표출이 된 것이지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람 된 도리로서 가지고 왔던 그 감정을 조금이라도 풀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부처 공무원들 인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 마음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요? 그렇게 받으시면 죄송합니다. 차장으로서 그 할 말은 아니죠. 지금 정광민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연이랑 연결.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행님, 예, 아까 제가 전산망 그 마비로 인한 업무 방해 상황 지금 파악 지시하신 거죠?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광주 센터에 있기 때문에 네, 많지 않나요? 이제 그 없다고 그런 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전산망 마비 사태가 어떻게 발생한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문제가 있는 걸 고치려고 그 배터리 그 위치를 이설 작업을 하다가 그 이 전혀 매뉴얼도 안 지키고 준비 없이 정말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뇌수술 같은 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하다가 그게 국가전산망 마비로 한 달이 넘도록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지금 아직 복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완벽하게. 자, 이렇게 정말 가장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 명백한 걸 고치는 과정에서도 준비 없이 했다가는 이렇게 대혼란이 오는데 검찰 개혁이라는 거, 검찰 폐지에 준하는 식의 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 파급되는 국민들의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을 좀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예. 자, 그 검찰 우리 수사에 우리 대한민국 검찰청에 우리 수사 무죄율이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1심 무죄율이 1% 정도 됩니다. 1% 좀 안 되죠. 예. 그런데 그게 지난 21년에 0.59%였던 것이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0.78%로 30% 좀 넘게 32% 이상이 늘었어요. 예, 거기다가 또 그 무죄 비용 보상금이 있죠. 예. 무죄 비용 보상금도 21년에 50억 수준에 있던 것이 24년에 75.7억 정도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무려 50% 늘은 거예요. 예.
자, 잘해보자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 권한을 많이 경찰이 이관했는데 오히려 무죄율이 늘고 이렇게 무죄 비용 보상금이 늘었단 말이에요.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무죄는 재심 네. 사건이라든지 과거사 사건에서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죄 보상금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이런 게 많아요. 그다음에 그 이 영국에 혹시 영국은 수사 기소 분리돼 있죠? 그 예. 영국의 그 무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30% 넘는 정도로. 네, 그 정도는 아니고 한 16.7% 되죠. 자, 어쨌든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면은 훨씬 뭐든 더 수사가 잘 될 걸 줄 알았는데 실제 현상은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 없이 수사 기소를 무리하게 분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무죄율이 무려 25% 20% 이상 급증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수사가 난맥상이 드러나고 국민을 위한 이런 개혁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고려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잖아요. 예를 내부적으로도 뭐 박재혁 수원지검장 경우에도 예, 내부망에서 얘기했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지난번에 검찰청 폐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문제가 있으니까 헌법 장송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또 많은 평검사들도 지금 수사 개혁, 검찰 개혁을 하자는 건 좋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여론 수렴을 좀 제대로 내부망 수렴을 좀 하고 예. 예? 제대로 된 그 검찰 개혁을 위한 그 노력 어떤 방향을 좀 갖고 계신가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아마 준비를 저희들도 그렇고 유관기관들끼리 막 계속 모여서 회의를 하고 마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정말 교각사루의 우를 범하지 말고 빈대 잡다가 초가생간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이끌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 지난 금요일 국감 때 우리 김종민 의원, 김용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난 비상계엄 직후에 우리 국민의힘은 마치 그 동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내란 동조당이다, 뭐 그래서 뭐 정당 해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실제를 한번 좀 보실까요? 그때 분명히 김영민 의원님 그러셨죠. 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상계엄에 해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거를 설득해서 들어라라. 한동훈 대표가 겁먹어서 제대로 오지 못하는 거를 들어오게 해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날 또 한동훈 전 대표는 또 SNS에서 강력히 반발 그런 글을 올린 거 보셨죠? 안 보셨어요? 그럼 한번 보세요. 자, 그날 상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날 10시 30분에 기엄이 발표가 됐죠. 10시 45분에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 문자풀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바로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라고 바로 직후에 바로 민주당 의원들 누구도 심지어 이재명 당시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었던 시절에 우리 여당 대표가 여당 우리 같은 그 대통령이 선포한 이 계엄에 대해서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같이 11시에 그 의원들을 이끌고 국회로 들어왔죠. 그 들어오는 장면이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여러 번 우리 의원님들에게 우리 같이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독려를 했고 12시에 본회의장을 들어갑니다. 그때 그 김용민 의원 안에 계셨나요? 12시에? 그건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자, 그런데 들어가서 12시 49분까지 가서 있다 보니까 분명히 해제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결 강행을 안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재명 우리 대표가 어디에 숲에 숨어 있다가 그것도 동료 의원 둘 데리고 원래 빨리 비상계엄 해제 본인이 무서우면 나머지 두 분은 본래에서 빨리 이걸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 오자마자 표결이 됐어요. 영상 좀 한번 틀어줄까요? 자, 이때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아니, 지금 대검찰청 국감에서 김용민 의원 우리 김용민 의원님 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틀어주세요. 자, 이게 당시 한동훈 대표가
예, 지금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김용민 의원님 전화하셨어요? 전화 통화한 적 없죠? 안준호 원차를 전화 통화한 적이 없는데 통화했대. 근처에 그 숲이 있어요. 당장 뒤에 숨어서 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감 기관을 대신해서 우리 김용민 의원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해제돼야 될 내란이라는 건 알고 계시나요? 뭐 위법성이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다라고 하지만 네, 다 해제해야 될 위법한 계엄이었다라는 걸 저렇게 알고 계셨다라는 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모른다고 하니까 참 한심합니다. 마치 비상계엄에 민주화에서 비상계엄에 내란을 이런 단어를 말씀하지 마시고요. 네. 내란이라는 표현을 자제해 주시고 비상계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잘못됐으면 그게 내란인 거예요. 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네. 잘 말씀 잘 하셔서 그게 내란인 겁니다. 네. 네, 김용민 위원님. 네. 자, 2분간 네, 2분 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네, 갑자기 저한테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반론 발언으로. 의원님 그때 표결 안 하셨던 인정합니다. 거 반론 같은데 발언으로 표결 안 이분해 하셨던 주십시오. 분이 그런 다시 말씀하시기 넣어주세요.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발언하니까 너무 이렇게 또 지금처럼 막 시끄럽게 하셔가지고 제가 발언을 좀 정돈되게 하지 못하게 좀 방해하셨습니다. 그거 먼저 지적하고요. 일단 그 한동훈 대표한테 뭐 전화했냐? 제가 직접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 당에서 전화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관계는 저도 이제 사실 좀 불분명합니다. 근데 자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들어올 때 그 앞에서 경위한테 제지를 당했습니다. 제지를 당했고 왜냐면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앞에서 인원수를 체크하고 있어서 한동훈 대표 들어오시게 하라라고 제가 경위한테 얘기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고맙습니다라고 꾸벅 인사하는데 그 굉장히 떨리는 눈빛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저한테 단 한 번도 말을 거는 사이가 아니에요, 저랑. 그런데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제가 그래서 저쪽 가서 회의하시라고 그 휴게 공간까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쪽 가서 회의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그 우리가 그때 그 표결을 안 했던 게 일단 국민의힘에서 계속 시간 끌기를 했습니다. 의장님한테 1시 반에 하겠다. 뭐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하겠다. 1시 반에 하겠다. 2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계엄군이 쳐들어왔는데 계속 시간 끌어서 표결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이유가 왜 그랬냐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국회 본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가 정족수 151명 채울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체포될까봐. 지금 체포되려고 했죠. 그리고 왜 우리가 국민의힘이 들어왔는데도 151명 기다렸냐면 표결을 시작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표결 불성립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계엄 해지를 못해요. 우리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믿고 표결합니까? 그래서 단독 과반수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숨어 있었다고요? 그 체포하고 지금 사살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본청에 대기 중이었고요. 본청 전체를 다 불을 켜놨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숲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표결을 해도 되는 상황인지를 네, 종료해 주십시오. 네, 종료해 주십시오. 굉장히 전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한동훈이 칭찬해요. 그 위원님의 질의는 지금 송석준 위원님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오후 국감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검 차장님 예. 조금 이 입장을 잘 사력 있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지금 수사 기소 분리가 정해진 마당에
이 보안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경찰은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다. 그런 논리를 새롭게 펼치시면 안 됩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되는데 무슨 1방어선, 2방어선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지금까지의 수사를 잘 했더라면은 조폭 편지를 감정인이 제대로 감정하는 것을 제대로 못하고 과학 수사를 왜곡하고 그 과학 수사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곡 수사인 거지. 그리고 쿠팡의 이 열악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금 미지급한 사건에 대해서 이미 국회가 다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무혐의 하라고 지휘권으로 압력을 행사하고 그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우려를 끼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안 수사라는 것은 직접 수사권을 여전히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다른 말이 제1방어선, 제2방어선 무슨 뭐 중국의 대외 외교입니까? 제1도련선, 제2도련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부리는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자체가 수사 기소 분리를 헷갈리게 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무리한 졸속 추진이 아니라 78년 만에 그동안 검찰이 수사권을 쥐고서 잘못 걸어온 길에 대해서 원래 있어야 할 제자리로 78년 만에 길을 찾아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어떤 정비를 해야 되는지 검찰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오후에는 그런 자세와 각오를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시 4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활동가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입법 기능, 예산 심사 기능 및 국정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는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일반 증인 및 참고인에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은 미리 이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 오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기관 증인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총 13인이 출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되어 있는 기관 증인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 22인과 참고인 7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현재 증인 7인과 참고인 4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15인 중 9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나머지 6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우 안양구치소장입니다. 박건영 변호사입니다.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입니다.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입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입니다. 조경식 증인입니다. 최재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입니다.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입니다. 백혜룡 경정입니다.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입니다. 오세원 대검찰청 고급연구사입니다. 네, 가림막 내에 계십니다. 목소리만 내주세요. 네. 오세원 참고인은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의 비공개 의결에 따라 가림막 내부에서 진술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국회 관계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참고인의 보호를 위해 중계방송 또는 사진 보도 등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세원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주질의 시작 전에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에게 신문하신 시간은 추후에 주질의 시간에서 차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완규 증인은 두 번째 선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셨군요.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은 증인 선서가 완료된 이후 국회에서의 증감법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감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 노만석 검찰총장님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검찰총장 직무대행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대검찰청 검찰총장 권한대행 노만석.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선서를 거부한 증인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선서의 거부 이유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거부 이유를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선서 거부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잠깐만요. 제3조 제1항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증언 또는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기서 인용한 형사소송법 제148조를 보면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인용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라서 저는 선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보시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제척 사유입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회 법사위에서는 저를 위증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으로 고발하였고 안간모임과 관련해서는 저를 또 내란 동조 혐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그 민주당 의원들이 또 저를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하신 분들은 저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선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선서에 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되실 수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네, 증인은 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증인을 고발한 것은 국회 법사위가 고발한 겁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운운하시는 것은 전직 법제처장으로서는 지극히 반법치적 발상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곳은 국회가 내란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 당연히 국정질의를 하는 신문을 하는 자리에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의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국회법에 불출석의 죄를 정한 제12조 증감법에 규정이 돼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인께
선서 거부 증인께 알려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그 들어가십시오.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감 대상 기관에 대란 대한 관련해서는 질의와 고발했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에 좀 따라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들어가세요. 다음은 대검찰청의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에 업무 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검찰은 성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 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부패 범죄,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자본시장 범죄에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에 엄정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검찰에 바라시는 기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 역시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따뜻한 충고와 애정어린 조언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여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이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대검찰청 부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입니다. 박철우 반부패부장입니다. 장동철 형사부장입니다. 김형석 마약조직범죄부장입니다. 김도환 공공수사부장입니다. 차범준 공판송무부장입니다. 최영아 과학수사부장입니다. 김성동 감찰부장입니다. 권영준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으로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업무 처리 현황은 배포해드린 전자서면으로 가름하고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입니다. 검찰은 지난 1년 서민 청년들의 삶의 터전과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는 대규모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했습니다. 갈수록 진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검경 등 유관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을 구속했습니다. 국제화 조직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리핀, 중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견고한 현지 공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37쪽입니다. 스토킹 범죄, 교제 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 조치를 적극 실시했습니다. 특히 잠정 조치 청구 단계부터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검찰이 잠정 조치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습니다. 38쪽입니다. 피해자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전담부서를 확대했습니다. 지금 당장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마약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과 원점 타격형 국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공조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마약 사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별 중독 수준을 고려한 사법, 치료, 재활 연계 모델을 시행하여 마약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도모했습니다. 39쪽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검경이 협력하여 조직범죄를 엄단했습니다.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불법 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범행에 사용된 계좌 지급 정지, 외국과의 공조 강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1쪽입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직비리, 지역 토착비리 등 부정부패 범죄를 엄단했고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에서의 반칙 행위를 건절하기 위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힘을 합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구성했습니다. 42쪽입니다. 금융위, 금강원,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시세조정,